이야기할 첫 번째 인물의 김태석은 제1세대 친일 경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엘리트 출신의 1세대 친일 경찰이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국의 길을 선택했는데 고속 승진한 사람이죠. 우리 지사를 체포하며 동포를 구타하는 추잡한 무리. 그리고 자신으로서는 조선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저 최악이다, 최악이야. 아주 악독한 친일 경찰 김태석. 오늘 이제 모셨으니까 예, 예.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늘이 이제 경술 국시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날, 치욕스러운 날이라는 뜻이겠죠. 경술년에. 당시에 우리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가 나라의 주권을 일본 천황에게 넘긴다라는 조칙을 발표하면서 일본에게 주권을 넘긴 날이죠. 그래서 오늘이 우리로서는 가장 부끄러운 날이고 치욕스러운 날인데 한편에서 보면 누군가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날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드문 기회였겠죠. 그런 드문 기회를 잡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경찰이다. 왜 그러냐면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이 한 몸 던져서 뭔가 인생에 한번 승부수를 던져봐야지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이 경순기 특집으로 친일 경찰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친일 경찰. 첫 번째로 만나는 이제 친일 경찰을 우리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그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름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친일 경찰 김태석입니다. 1890년대에 대한제국정부가 운영하는 학교, 한성사범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 출신이에요. 심지어 일본에 유학을 가서 어머.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가 엘리트네요. 예, 최고 엘리트. 당시에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엘리트니까 물론 마치지는 못했어요. 2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돌아오자마자 1912년에 딱 판세를 보고 일본 경찰의 통역관으로 취직을 합니다. 이 사람의 경찰 경력은 통역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외국어로부터. 1910년대에는 독립운동가를 그렇게 많이 탄압을 했고 1919년 8월 달에 경기도 경찰부의 고등경찰로 딱 취직이 되는 거죠. 판사를 애국이냐 했고. 매국이냐 할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국의 길을 선택했는데 매국의 길을 직책 중에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고등경찰인데 또 그걸 그 사람이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절도 안 하고 그냥 선택. 그냥 전혀 거리낌 없이 선택을 한 거네요. 전환의 과정에 갈등이 없었다고 보면 망설임이 돼요. 없어. 예, 예. 아니 그러면 1세대 그 친경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알만한 좀 독립운동가분들 계시나요? 잡은 김태석이 잡아놓은 1919년에 강우규 의사를 김태석이 체포했기 때문에 강우규 의사는 1919년에 대한국민노인동맹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나라가 그 경술국시 이후에 만주나 연해주에서 독립군으로도 활동하시고 후학도 양성하시고 그때 사람을 인재를 키우는 게 독립운동의 일환이니까 그런 걸 하시다가 새로 조선 총독이 부임한다라는 소식을 연해주에서 듣고 내가 이 기회에 총독을 어떤 형식으로든 좀 응징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동료들과 잠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총독이 마침 9월 달에 서울에 온다더라. 당선이 온다. 오늘날 우리가 서울역이라고 하는 걸 당시에는 남대문역이라고 네네.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경계가 무척 삼엄한데 총독이 오니까 당연히 경계가 삼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왜 그러냐면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날 만세 시위로부터 5월 달까지 만세 시위가 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9월 2일 날 와요. 위험한. 경찰의 입장에서는 3.1운동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가 촘촘할 수밖에 없죠. 그런 촘촘한 경계를 강유국 의사가 뚫고 들어가서 의거를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가 이제 잠입에 성공을 했는데 의거를 하면 대체적으로 20, 30대의 혈기왕성한 뭔가 좀 날카로운 인상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이니까 60이 넘으신 분이니까 경계가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잠입을 해서 이제 성공을 해서
폭탄을 던졌는데 아쉽게도 사이토의 허리 혁대 파편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런 피해가 안 받아요. 그건 정말 아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포함해서 2명이 죽고 37명이 부상을 합니다. 사실은 큰 오거예요. 따지면 큰 오거죠. 그런데 그 순간을 김태석이 봐요. 현장에서 경기도 경찰이 소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도 경기에 나갔을 거 아니에요. 아는 거죠. 자기는 인상착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서울 시내를 이 자들이 뒤져서 예. 15일 정도 지난 다음에 불신 검문을 통해서 강호기 의사를 잡죠. 거기서 체포되는데 체포될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싸웠거나 막 도망갔거나 이랬을 건데 강호기 의사는 그 자리에서 순순히 그냥 민족의 기계를 보여주겠다는 뜻에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자진해서 경찰서에 출두하겠다. 대단하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오를 하신 거구나. 근데 김태석의 입장에서는 내가 보름 동안 열심히 찾았는데 그렇게 해서 자진 출두하면 자기는 뭐예요? 뭐가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강제로 포박을 해요. 강제로. 자신 출두하겠다고 하는데도요? 네, 포박을 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 업적으로 이제 그러면 자기 업적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특진을 합니다. 이런. 방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김태석 형사 같은 인간들은 처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민족 행위자인데. 그렇죠. 그 사진을 보니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사실은 해방 직후에 친일 경찰들의 거의 한 8할 정도가 네. 다 도망 다녀요. 그래도 도망은 다니네. 예. 그뭐 잡을 수 있지 않나요? 도망가. 아니 예를 들면 저기 서울에 있다고 부산으로 가버리거나 전라도로 가면 어떻게 알아요? 뭐 CCTV가 없나? 아, 그치. 그다음에 옛날에. 서울도 당시에 인구가 1940년 시점에 100만 명이 넘거든요. 대충 변장해도 모르겠네. 아, 어디에 숨으면 모르잖아요. 그렇게 그냥 살아요. 와.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반민족 행위자에 관한 처벌법이 통과되니까 네. 이 사람이 그런 분위기를 이제 눈치를 채고 아 이건 내가 위험하다. 그래서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하죠. 반민특위 때문에. 네. 이거 뭔가 좀 안 되겠다. 일본으로 부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일고에 의해서 걸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49년에 반민특위 수사관들에게 체포가 되죠. 그때부터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네.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네. 신의 부활. 신의 뭐야. 그래 웃음을 띠며 끌려 들어온 김태석. 혈기왕성하게 재판장에 입장한다. 자 이렇게 웃음을 띠며 비열하게 저거 어떻게 저러고 들어오지? 저 나쁜 놈. 이런 분위기. 경찰에 들어간 동기는 흑은 흑으로, 백은 백으로 분별하기 위하여 경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야, 진짜 짜증나. 벌써 논리 대단하다. 아, 진짜. 그 고등경찰 근무할 때 독립 만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피고가 취급한 것은 무엇인가? 김이 독립만세 사건의 범위는 참 넓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에서도 독립만세를 불렀으며
나도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관들도 만세를 불렀습니다. 피고 자신으로서는 정말 조선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강우규 의사 체포 당시 혹독한 고문을 한 사실이 있다던데. 하, 천만의 말씀이지요. 제가 무슨 억하 심정으로 애국 운동자들을 고문하겠소? 에이. 진짜 너무 뻔뻔한. 진짜 뻔뻔하다. 철면 피고.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하는 일반적인 논리가 여기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했다. 어쩔 수 없었다.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 민족을 위해서 했다. 판관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검찰관의 입장에서 최초로 사형을 가용을 내립니다, 이 사람. 그런데 며칠 뒤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관이 이제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무기징역으로 내려가요. 왜? 그리고 50만 원의 재산 몰수금을 가지는 거죠. 무기징역이라도 지켜졌나요? 그것도 안 지켜졌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 이게 이제 느낌. 1950년 봄에 이 사람이 석방이 돼요. 50년 보면? 그러면 한국전쟁 바로 전에 석방이 됩니다. 어머? 얼마 안 있어. 몇 년 안 돼요? 몇 년이 아니라 몇 달도 안 몇 달 있다가 예, 나온 거네. 예, 예. 그치. 와, 50년. 반민특위 재판에 들어가서 체포됐던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금방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네. 모른다고요? 네. 어디 숨어 들어갔어요? 한국전쟁 즈음에 그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여러 소문만 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설도 없어요? 뭐 어떻게 됐다더라. 근데 어떻게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김태석이라는 이 자를 몰랐다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1세대 친일 경찰 김태석을 만나봤고